그 창의성을 가지기까지 선교사님이 아버지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살아온 배경이나 저의 기질적인 것을 봤을 때는 기승전결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대단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참 답답하고 숨막힌 어떤 아빠의 그런 규칙을 중시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그 창의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물으셨다면 한 가지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좋은 관객이 되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첫 노래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첫 노래가 이제 갤럭시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제 반응이 어땠냐면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막 박수 쳐주고 와 하고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서 헐 하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책에서 묘사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때 아빠가 그 노래를 듣고 놀라워하는 그 표정이 최고의 칭찬이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더욱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고 에너지를 줬던 게 부모의 칭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쟁이였던 제가 열심히 한 3년 정도 홈스쿨한 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우리 가족들에게 다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 아내의 권유가 있었지만 일단 멈추자, 좀 쉬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시점에 1년간의 방학을 줬죠.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실컷 놀아,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1년의 방학을 줬는데 그동안에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보면요, 그동안에 엄마 아빠 몰래 해왔던 딴짓거리들로 다 채워지는 것이죠. 그 1년은 참자, 이렇게 참견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면서 그 1년을 이제 지나갔죠. 그 찬혁이가 노래를 만들어 온 거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노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악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많은 매일마다 해왔던 수많은 놀이 중에 하나로 노래를 하나 만든 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갤럭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려줬을 때 너무 예쁜 가사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놀라움이 컸었던 것이죠. 그것에 자극받고 아이가 더 신나서 바로 수연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지고 한 5분 10분 만에 또 다른 노래를 뚝딱 하고 만들어 온 거예요. 너무 놀라웠죠. 아이들에게 공부할 타임이 되지 않겠니? 라는 말할 것도 까먹은 채로 저는 이제 캠코더를 들고 아이들의 노래를 찍기 시작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페이스북에 친구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거 올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해서 K-팝 스타에 나가게 되기까지 창의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것도 이제 보게 되면서 첫 번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칭찬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가 정말 아이들에 내재되어 있던 재능들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쨌든 창의성도 있지만 어쨌든 저 건강하게도 성장하려면 꾸준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적은 혹시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저희도 너는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네가 원하는 게 있잖아. 네가 그걸 하고 싶다면 그걸 갖고 싶다면 지금 뭐를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대답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처녀가 너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학을 안 가도 좋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대학을 가겠대요. 그래? 의외였어요. 왜? 어디 생각해? 그러니까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들이 대부분 친한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닌대요. 친구 따라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좀 기가 막혔어요. 근데 말로 표현은 안 하고 그래? 그럼 너가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필요할 텐데 그때 이제 저희가 홈스쿨을 할 테니까 검정고시 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검정고시 본다고 해서 네가 단번에 이렇게 붙거나 하진 않을 텐데 공부해야죠. 언제 공부할 건데? 오늘? 내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공부하는 거가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걸 답을 말하게 하는 거는 부모가 답을 정해서 말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찾은 답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 그 지지해 준다는 건 아니면 기다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기대하고 원하는 속도가 아니어도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좀 속이 끓고 애가 달아도 기다림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간혹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는 요즘에는 또 핸드폰도 많이 보고 이 도파민 중독의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없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좀 그 아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좀 요즘 아이들의 좀 특성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또 그럴 때 부모로서의 어떤 태도와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보다 더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런 좀 조급함을 갖지 않도록 말의 표현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 그 지점이 언제일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가능성과 기회가 내재화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뢰하고 기다림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시기를 잠깐 지난 것 같아요. 오빠가 군대를 간 시점부터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아이가 그래도 좀 회복이 되는 시점은 뭐였냐면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아이가 왜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가족들이 함께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이해해 준 거예요. 그랬구나. 너가 정말 힘들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구나. 괜찮아. 칭찬을 받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거나 이런 기준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 있든지 간에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얘기해주는 누군가. 그건 가족이겠죠, 결국. 이걸 시켜주는 것이 저희 딸아이한테도 참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노래하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부모나 가족들이 저만큼 앞에 먼저 가 있고 너 빨리 와, 왜 안 와?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방법일까? 그냥 가족 중에 누군가가 뒤처져 있다면 함께 가기 위해서 잠시 멈춰주고 그 가족과 함께 머물러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친한, 정말 절친한 친구나 지인 중에 있을 법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